여러분,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알고 나면 내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 맞으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요즘 기초연금이 폐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곧 65세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는 건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한테 말이 되나요? 친구가 재산을 잘못 신고해서 부정수급에 과태료를 냈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 핵심을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지급해오던 복지를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몰라서 큰 손해를 보거나 신고를 누락해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의 영상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앞으로의 연관 정책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챙기셔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돈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늦게 가도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65 강수남 씨는 3월 15일 만 65세가 되었지만 농사일과 몸 사정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미뤘습니다. 어차피 받을 돈이라 여겼죠. 2달 뒤 5월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했습니다. 5월부터만 지급됩니다. 자격은 3월부터였지만 법은 신청한 달부터만 줍니다. 그가 놓친 34월 연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례입니다. 72살 박성식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얼마 전 아들이 차를 새로 살 때 보험료를 아껴주려고 이름을 딱 1%만 얹어서 공동명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타는 제네시스 차였는데 나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니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차가 3000cc가 넘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박 씨는 내 지분은 1%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억울해하셨지만 기초연금법은 내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그 비싼 차 가격 전체를 어르신의 매달 월급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차 가격이 4천만 원이면 매달 400만 원을 버는 부자로 찍혀버리는 것이죠. 자식 돕겠다는 좋은 마음이 오히려 연금을 가로막는 무서운 칼날이 된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68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딸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50만 원 용돈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적인 입금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다 보니 나라에서는 이걸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진짜 소득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딸의 효도가 고맙긴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받으니 연금을 덜 줘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효도 용돈을 정기적으로, 그것도 큰 금액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끊기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75 김철수 씨의 사례를 보셔야 합니다. 김 씨는 예전에 집을 살 때 친동생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동생이니까 믿고 서류 한 장 안 썼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나 빚이 5천만 원이나 있다고 말해도 나라에서는 서류 없으면 빚으로 인정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결국 갚아야 할 빚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았고 실제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부자로 기록되어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빚은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사람끼리 빌린 돈은 확실한 서류가 없으면 내 연금을 갉아먹는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함정들을 다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숫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신청조차 못 해보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숫자라고 하면 벌써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2026년이 되면서 이 숫자들에 아주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5가지 숫자만 내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굳이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올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73 임춘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임 어르신은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 나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 어르신이 모르는 사이 2026년이 되면서 국가에서 정한 부자의 기준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숫자는 228만 원과 364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최신 선정 기준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 같이 사신다면 36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꽤 많이 올라갔죠? 임 어르신은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라서 아깝게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인 228만 원을 적용하니 이제는 당당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무슨 소득이 있겠어.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월급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쓸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현금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볼까요? 당장 손에 쥔 돈은 없지만 필요하면 돌려받아 쓸 수 있죠.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돈으로 매달 얼마씩 생활할 수 있겠구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팔면 돈이 되고 보험도 해지하면 돈이 됩니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예금, 적금, 보험, 집, 차까지 모두 한데 모아서 매달 버는 돈처럼 바꿔 계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일을 안 해도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걸 모르고 계시면 연금 앞에서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런 사실을 몰라 떨어졌던 분들도 올해 이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바로 두 번째 숫자는 기초연금 최대 월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입니다. 혼자 사시고 소득 인정액이 아주 낮으신 분들은 34만 2,510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최대 월 54만 8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받을 때가 34만 원인데 둘이 받으면 68만 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률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각각 20% 깎입니다. 그래서 혼자 받을 때 34만 2,510원인데 여기서 20% 깎으면 27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부부 한 분당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두 분 합치면 54만 8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왜 깎느냐? 부부는 생활비가 혼자 사시는 것보다 덜 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숫자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나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되겠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계산할 때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그냥 없는 셈 쳐줍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에 사신다면 재산에서 무조건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 공제액 덕분에 집이 있어도 연금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3,000cc와 4천만 원을 기억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량이 3000cc를 넘거나 차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그 차는 고급차로 찍힙니다. 이 숫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초연금 받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임 어르신도 아들이 타던 3300cc짜리 중고차를 명의만 같이 해두셨다가 이 숫자 때문에 낭패를 보실 뻔했죠. 자, 이제 내가 대상이 될지 숫자로 확인해 보셨나요? 이 숫자를 보시고 나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넘으니까 못 받겠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신청서 근처에도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 김정호 씨는 생일만 지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리셨죠. 하지만 통장은 몇 달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해서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들은 말은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신청을 안 하셨어요.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닙니다. 통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이미 2달을 놓쳤고 손해본 68만을 다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린 만큼 손해가 되는 제도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신 겁니다. 다음, 서울에 사는 67 조병두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는 집값에서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게다가 남은 집값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른 수입이 거의 없으시다면 서울에 번듯한 집이 한 채 있어도 조병두 씨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포기한 75 최말순 씨 이야기입니다. 최말순 씨는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라고 말해서 그대로 포기하셨죠.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액수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인데 친구 말만 듣고 안 받으면 최말순 씨만 손해인 셈입니다. 세금 폭탄 소문에 걱정하는 강원도에 사는 79 김영호 씨 얘기도 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자식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괴담을 믿고 계셨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드리는 복지 혜택이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단 1원의 세금도 전가되지 않으니 김영호 씨는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경기도 사는 82 박순자 씨의 사례입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 돈을 아주 잘 법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렇게 부자인데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연금을 주겠어? 라며 평생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졌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빌딩 부자여도 박순자 씨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당당하게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 사는 72 정순옥 씨는 3년 전 신청했다가 떨어진 뒤로 한 번 안 된 사람은 평생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올라갑니다. 3년 전에는 탈락이었어도 기준이 훨씬 넉넉해진 올해는 합격일 수 있습니다. 정순옥 씨가 가지고 계신 재산 상황이나 자동차 가액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 매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기초연금 오해 6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둘째,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아닙니다. 집값에서 기본 공제를 빼고 낮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아닙니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뿐 완전 탈락은 아닙니다. 넷째, 기초연금 받으면 나중에 자식이 세금 폭탄 맞는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갚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녀가 돈이 좀 있으면 부모는 못 받는다? 아닙니다. 지금은 자녀 소득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만 봅니다. 여섯째, 한 번 탈락하면 평생 못 받는다?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이 좀 사라지셨나요? 하지만 이런 오해를 다 풀었다고 해도 실제 신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수들을 모르면 또다시 탈락의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수 사례들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해당하겠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이나 조건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실제로 겪은 5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6 이강석 씨는 1월이 생일이라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지나고 천천히 가도 되겠지라며 6월이 되어서야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주기 때문에 이강석 씨는 1월부터 5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 160만 원 돈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국가에서 절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 박미숙 씨는 딸의 간곡한 부탁으로 딸 명의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 집도 아니고 딸 집인데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법에는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거기 사는 부모님에게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것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박미숙 씨는 실제로 버는 돈이 없어도 이 가짜 소득이 합산되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69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호 씨는 대도시에 살다가 공기 좋은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 뒤에 하셨죠.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빼주지만 농어촌은 7,250만 원만 빼주거든요. 전입신고 시점이 꼬이면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져 수급관리에 혼선이 생기고 자칫 연금이 중단되거나 과다 지급되어 나중에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잃은 정인자 씨는 미국에 사는 아들네 집에 손주를 보러 가셨습니다. 한 석 달쯤 있다가 와야지 하고 나가셨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60일 이상 계속 머무르면 6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연금 지급이 딱 끊깁니다. 정인자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90일 동안 계시다가 석 달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68 조한수 씨 사례입니다. 조한수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가셨는데 바로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조한수 씨의 부인은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셨거든요.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공무원군 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거주지와 시점에 관한 실수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재산이나 통장 관리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재산이 뻥튀기 되는 금융 실수들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노후 자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나는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라에서 보는 기준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71살 최영식 씨는 중고차 시장에서 3,800만 원을 주고 산 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4천만 원 안 넘으니까 괜찮겠지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 가액을 따질 때는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 가액을 봅니다. 최영식 씨의 차는 보험개발원 기준으로는 4,100만 원이었던 겁니다. 2단 100만 원 차이 때문에 최영식 씨는 고급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연금 대상에서 바로 탈락하셨습니다. 한편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은 이영자 씨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3억 원이 있으셔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영자 씨는 급히 해명하셨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 집 계약하면서 잠깐 맡겨둔 돈이에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나라는 그 3억 원을 매달 버는 소득으로 바꿔 계산했고 영자 씨는 기준을 넘는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결과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었지만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잠시 맡아둔 아들 돈 때문에 노후 연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 통장에 넣지 마세요. 세 번째로 69 강수님 씨는 현금 재산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죠. 이유는 바로 20년 넘게 부어온 보장성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내가 당장 쓰는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험을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강수님 씨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이 넘게 잡히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 기준을 훌쩍 넘겨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75 박창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창호 씨는 3년 전에 시골에 있던 작은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미 내 명의가 아니니까 재산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죠.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재산 가액에서 매달 생활비만큼을 뺀 나머지를 기타 재산으로 봅니다. 박창호 씨가 아들에게 준 땅값은 여전히 박창호 씨의 재산으로 잡혀 있었고 그 기간은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이미 준 땅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된 겁니다. 72 이계순 씨는 전세 살던 아들이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아 잠시 어머니 통장에 넣어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돈이든 아니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건 나의 금융재산이 됩니다. 이계순 씨는 아들 돈을 보관만 해줬을 뿐인데 나라에서는 재산이 5천만 원이나 늘었네? 라고 판단해 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68 정태수 씨 사례입니다. 정태수 씨는 소일거리로 건설 현장에서 2달간 일을 하셨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해서 따로 신고를 안 하셨죠.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나라 전산에는 다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나중에 포기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토해내거나 앞으로 받을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사례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바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수는 그만 보시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바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수첩을 꺼내서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막 64살이 되신 김영희 씨 사례를 볼까요? 김영희 씨는 본인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매일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묻자니 쑥스럽고 번거로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막연한 걱정만 하다가는 정작 서류 준비를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보면 내가 대략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해봐야 내가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자동차의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65 정만수 씨는 본인 차가 당연히 3000cc 미만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증을 보니 2998cc가 아니라 딱 3000cc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내 차가 배기량 기준에 걸리는지 아니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미리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개발원 가액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됐더라도 올해는 기준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력에 신청 날짜를 크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강수남 씨처럼 생일 지나고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지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녀분들에게 생일 기준 신청일을 계산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마지막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67 이정숙 씨는 사업을 하던 시절의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봐 연금 신청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계좌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그 어떤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니 미리 은행에 문의해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까지 다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만 잘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같이 신청하거나 함께 고민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제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꼭 들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숙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들과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놓치기 쉬운 4가지 연결고리를 지금 확인해 보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2 한상철 씨는 매달 국민연금을 6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태산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현재 기준 54만 7,5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철 씨는 본인이 얼마나 깎일지 미리 계산해 보지 않아 나중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 66 이명숙 씨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혹시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봐 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다행히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내 재산이 고스란히 노출될 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것이 확인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것보다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안 되기에 이명숙 씨처럼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편 75 정재호 씨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신청할까 고민 중이셨습니다. 잠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집을 갖고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대인데 주택연금으로 100만 원 더 받으시면 한 달에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재호 씨는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쓰는 개념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에 가입된 집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안심하고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챙기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신청해야 할 것이 바로 68 권영자 씨가 선택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서비스입니다. 권영자 씨는 올해 아쉽게도 소득 인정액이 몇만 원 차이로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이때 이력관리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나중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거나 권영자 씨의 조건이 바뀌어서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먼저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연락을 줍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끝내지 말고 이 안전장치를 꼭 걸어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딱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364만 8천 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숫자가 여러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문턱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내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즉시 연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시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평생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남들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국가에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서 단 한 달이라도 늦게 신청한다면 최대 수령액인 약 33만 원이 넘는 돈을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소급 적용이라는 자비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의 연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1년만 늦어도 약 400만 원에 가까운 큰돈을 날리는 셈이니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매달 수십만 원씩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돌려보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를 거세요. 본인의 생년월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날짜를 확답받으신 뒤 거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녀분이 곁에 있다면 내 차 시세가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얼마인지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연금 준비는 90% 이상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기초연금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매년 1월에 새로 발표되는 선정기준액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액이 올랐다면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여러분도 올해는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매년 1월 국가가 정하는 그 기준 숫자 하나만 믿고 당당하게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기초연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돈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게 되신 분은 댓글로 1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